되는 날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운영위원장이신 이석복 장군님인데, 이석복 장군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정경두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두 사람을 형법 99조 일반 예적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하게 된 배경은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송영무 전 장관이나 정경두 현 장관은 군의 한참 후배들입니다. 근데 선배 예비역 장성들이 군 후배를 그것도 이적죄로 고발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또 참아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는 네, 좀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른 예약된 방송이 있어서요. 그거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9.19 군사 합의는 우리 한미 동맹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그 한미 연합사라든가 유엔사와의 관계도 매우 위상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부득이 이적죄로 고발하게 됐음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우리나라의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적죄로.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그 고발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져서 세 분이, 대수장 측에서 세 분이 출두를 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네, 운영위원장님이신 이석복 장군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조금 앞으로. 예,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복 예비역 장성입니다. 그 전 오사단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오사단장을 했고 한미연합사에서 부참모장 겸 유엔사 정준희 수석대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들이 이적죄로 고발을 당한다 이랬을 때, 또 외국에서 봤을 땐 참 참담한 현실인데 어떻게 고발을 하시게 됐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창군 이래 예비역 장성들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려 한 15년 이상 된 후배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에서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적죄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 행위인데 가장 배신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우선 헌법 5조 2항에 국군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 국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적죄고 그 세부 내용은 우리 신원식 장군이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식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 마이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석복 장군님께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가 1년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는 우리 대수장에서 여러 번 이적전 합의라고 정부에 시정 요청을 했는데 응답조차가 없어요. 거기다가 점점 더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군 무장 해제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게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이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대국끼리의 어떤 군사 신뢰를 할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 즉 공격용 무기는 상호 줄이고 상호 정찰 감시를 확대를 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지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창공을 열립니다. 오픈 스카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걸 창공을 개방하는 것을 이제 항공 자유화라고 그러죠. 헬싱키에서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용 무기를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방어용 무기가 있어야 우발적으로 급한 대응을 하는 걸 자제가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창공 다 닫았죠. 그 다음에 GP, 대전차 방벽, 또 최근에는 유엔에서 문재인이 무슨 지뢰를 다 제거하겠다. 그럼 그게 뭡니까? 지뢰나 대전차 방벽이 날아가서 북한한테 공격을 해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만일 김정은이가 마음을 달리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남침대로를 열은 이적성 합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나 정경기도 장관은 뭐 수십 년간 군생활을 했잖아요.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알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적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9.19 합의가 우리나라 군의 뭐 감시라든지 정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MDL 지역에서 비행을 금지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는 국가 성격상 선제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북한보다 감시가 더 필요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은 자기 집을 CCTV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도둑집에 우리가 도둑질하러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감시를 안 하면 도둑이 유리합니까? 일반 시민이 유리합니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 우린 초식이고 북한은 육식입니다. 울타리를 없애고 CCTV를 없으면 초식동물이 유리합니까? 육식동물이 유리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 다음에 여태껏 수천 번의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은 전부 다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쌍방과실인 것처럼 문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양심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대통령님 그게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앞장서서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죄로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서 지금 이례적으로 10일 만에 사실은 이 고발인 진술을 받는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찰이 달라진 태도로 보이는데 저는 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여태껏 윤석열 검찰의 특수부가 아주 지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공안부도 특수부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신재철 의원이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뭐 10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올해 5월 이후로. 근데 그때 정경기 국방부 장관이 남쪽으로 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남북은 모두 지금 유엔 동시 회원 가입국입니다. 그 남북 간 기부보다 우선하는 게 유엔 결의죠. 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엔 안보리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일체 모든 것, 이렇게 발사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뭐 부품 만드는 것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유엔을 무시하고 그 상위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남북한이 유엔을 회원국에서 벗어나야죠. 예. 우선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조선일보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에서 예. 9.19 남북군사 합의서 이후에는 우리가 미사일 시험 발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안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군사 합의서에 상호 비방 안 하도록 기타 공간에서 적대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난한 적 있습니까? 없죠. 북한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비난을 했습니까? 거기에 문재인은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제가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9.19 군사 합의 자체도 이적성 합의인데 그 이적성 합의조차 북한은 매번 어겼고 우리는 지켜왔어요. 그런데 정경두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이면 이게 정경두는 인민무력부 대변인 신세가 됐구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왜 이적이 됐는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임천영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원래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임천영 변호사입니다. 그 이적죄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정확히 이적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적죄는 형법 99조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 이러한 경우처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데 이번 9.19 그 군사 합의서를 내용으로 보면 그 이루어지는 모든 후속 조치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고발 사유에 해당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적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제일 중요한 GP 감시 초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 이외에 이런 것은 군사시설을 파괴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강 하구 해저 지도를 처음으로 그 북한에 넘겨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급 정보인데 이것을 그 북한에 넘겨줬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검찰에서 이렇게 빨리 조사를 부른 건 조금 이례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알 길이 없고요. 네. 다만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번 봐보는 것이 아닐까.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그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님께서 잘 수사해서 엄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준비 안 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유사시에 써먹을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군사와 관련된 것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유 진실 시작 플랫마이크에 공유하겠습니다. 이들 뭐 아까 감사합니다.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야지. 감사합니다. 조사 잘 가시죠. 아 엄마 너무
질문해요. 여기 앉아 있을게요. 여기 신원식 장군이 요걸 이름을 치면 조선일보 문화 그 기사가 그 이름 다 나와요 그냥. 제 궁금한 건 훈련도 물어봤는데 예. 여적죄와 이적죄가 다른 점이 뭔가요? 그거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네. 여쭤봐요. 그 여적죄는 저걸 이롭게 하는 행위고요. 이적죄는 네.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형법 99조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현재 그 보니까 판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방부 장관만이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군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군의 모든 이런 작전 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그 감시 초소라든가 이런 걸 없애면 군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책임자인데 이런 것을 직접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 조약의 주체가 송영무 장관이에요. 이런 군사상의 어떤 침해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그 어떤 조약을 맺어서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수장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기소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소실 감 조금 비슷한 질문은 되죠. 네. 문재인의 여적죄는 계속 검찰에서 거부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이적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대통령도 그 내란죄, 외환죄에는 재직 시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대수장에서는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렇게 되면 뭐 정치적 행위로 좀 비춰질 염려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우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거다. 왜? 실질적으로 군사, 군정, 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또 만약에 뭐 정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면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알고서도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검찰을 통해서 정말 이적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고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궁언을 하면 이제 일반 우리 단체에서 애국 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수장은 일단은 안보면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에서 일단은 전현기 국방부 장관을 하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임 변호사님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직 법리 검토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만 안보상의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66조 2항이 대통령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에 대해서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이 영토 조항, NLL을 사실상 양보를 했거든요. 이 영토 조항이 어떻게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건지, 그 다음에 헌법 84조에 의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이라도 형사소추를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이런 문제는 좀 더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좀 권위 있게 저희들이 현직 문재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비교적 부담이 덜한 애국단체보다는 저희들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좀 더 국가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적죄가 확실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확신을 한 송영무, 정경두 전현직 국방부 장관은 일단 먼저 고발한 것이라는 것을 애국 시민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한박도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번에 정경도 장관이 한박도를 이제 북한 땅이라고 못을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수장 측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와 이번 고발건에서 그 정경도 장관의 발언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박도에 관련돼서는 그게 남쪽 땅이라고 하는 부처도 있고 북쪽이라는 부처도 있고 사실은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려고 집복위원장님하고 했는데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게 북쪽 땅이든 남쪽 땅이든 바로 우리 국경선
NLL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는데 2년 동안 들었었는데 그것은 못 봤을 리가 있어요. 잠깐 날아가는 새 때는 못 볼 수 있어도 그건 못 볼 수가 없죠. 그럼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전선 지역에 이러한 군사시설의 변화는 소위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아마 장관까지 보고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이게 추정입니다. 병사로부터 장관까지는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어떤 동기가 없어요. 이 동기를 가진 것은 저는 청와대라고 봅니다. 즉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걸 감추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군사상, 우리한테 위험이 되는 중요한 군사상의 변화를 일부러 거짓 보고하는 데는 군인인 경우에는 군법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만일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참모회가 해당되는 경우는 헌법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NLL이 얼마나 민감한 지역인지 아시죠? 바로 인접해서 인천공항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아주 결정적인 헌법 위반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문제 역시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쪽의 땅이냐, 그리고 그 뒤로 2년 동안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된 경위가 뭔가를 좀 권위 있게 저희들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서 네, 아까 이렇게